오늘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 야당과 여러 차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중요한 대목 몇 개가 남아서 오늘 중으로 타결이 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습니다. 2014년 새 국회법 시행 이후에 예산 법정기일인 12월 2일을 넘긴 적은 있어도 정기국회 마감일인 12월 9일을 넘긴 적은 없었습니다. 정권이 교체된 해에는 특히 야당이 정부 여당의 새 정책에 협조하지 않고 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올해는 유독 더한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때 도입돼서 자신들이 많은 이득을 본 국회 선진화법을 이번에 위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화와 타협, 양보를 통해서 특히 민주당이 새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새 정부의 계획하에 하는 여러 가지 이 정책 사업들, 예산 사업들을 적극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정권을 잡고 있을 때 하지 못했던 일을 정권을 잃고 이제 새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몽리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부디 이 새 정부가 경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폄하하지 말아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들 적극 지원해 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예산 처리 관련해서 법인세 인하가 중요 쟁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인세는 절대 낮출 수 없다고 합니다. 자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서 중재안을 내놓으셨습니다. 법인세를 현행 25%에서 22% 이게 정부안입니다. 통과시키되 시행시키는 2년간 유예하는 그런 중재안을 내놓았습니다. 기업들이 처음 공장을 지으면 초기 2년 정도는 R&D 비용이나 감가상각 비용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투자 비용들, 회사들이 이 법인세에서 유리한 다른 나라, 특히 대만으로 가지 않고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좋은 중재안인데 이마저도 민주당이 선뜻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재편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는 곧 국가 전체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일입니다. 투자가 유치되어야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 아니겠습니까? 경쟁국인 대만의 경우 법인세율이 20%이고 지방세는 아예 없는 반면에 민주당의 주장대로 법인세를 낮추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법인세 최고세율 25%에 지방세 10% 2.5를 합치면 27.5%나 됩니다. 대만과 무려 법인세에서 7.5%나 차이가 나는데 누가 대만 가지 않고 우리나라로 오겠습니까? 기업들이 조세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가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등을 대만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 빼앗기게 됩니다. 문재인 정권 때 법인세를 인상했는데요. 우리나라의 법인세 세율 경쟁력은 문재인 정부가 2018년 22%에서 25%로 인상한 후에는 그 전에 우리나라 법인세 세율 경쟁력이 27위였는데 올해는 무려 39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자당 출신 경제 전문가, 조세 전문가인 김진표 의장의 합당한 대안을 재벌 특혜다, 초보자 감세라고 하면서 꺾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런 민주당의 행태를 낱낱이 기억하셨다가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세계 인권 선언일입니다.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최악은 북한의 인권 유린입니다. 북한 인권 정진을 위해서 무려 7년 전에 북한 인권법이 시행되고 그에 따라서 북한 인권재단이 만들어졌지만은
시행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아서 재단 출범이 온전치 못한 상태입니다. 재단 출범을 위해서는 여야가 각각 5명, 통일부 장관이 2명 추천하는 이사회 구성이 우선인데 민주당이 지금 7년째 이사 추천을 미루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통일부가 재단이사 추천 공문을 10회 이상 보내고 우리 당이 방문해서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지만은 민주당은 요지부동입니다. 심지어 2021년 3월에는 우리 당이 추천한 재단이사 5명이 통일부 장관과 민주당을 상대로 재단 출범 지원과 관련해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지만은 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기도 했습니다. 이사는 없는 상황에서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낭비된 혈세만 25억에 이를 정도입니다. 민주당은 입만 열면 인권을 외치지만은 북한 앞에만 서면 반인권 정당이 됩니다. 민주당이 무슨 북한 인권에 앞장서 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법에 있는 대로만 의무를 다해달라는 것입니다. 북한 인권과 북한 주민 인권과 대한민국 인권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인권은 세계 보편적인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흐르면 민주당은 북한 인권을 외면한 죄과 북한 인권 재단 출범을 외면한 죄과를 어떻게 갚으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세계 인권 선언을 앞두고 민주당의 맹성과 태도 전환을 강하게 요청합니다. 한국전력의 올 3분기 누적 적자는 무려 21조 8천억에 이른다고 합니다. 2015년만 해도 매년 10조 정도 흑자를 내던 한전이 문재인 정권의 비과학적 탈원전 정책의 여파로 적자로 전환되었습니다. 문 정권은 탈원전을 추진하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산업부의 보고를 여러 차례 묵살하고 자신의 임기 동안 5년 동안 한 번도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뒷감당은 다음 정부인 윤석열 정부와 한전이 맡게 됐습니다. 참으로 무책임하고 비겁한 처사입니다. 한전을 이대로 두면 전기요금의 급속한 인상, 대주주인 산업은행의 재무 건전성 악화, 공사채 발행으로 인한 자금시장 경색 등으로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커다란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야 합의로 한전 회사채 발행 한도를 5배에서 최대 6배까지로 늘리는 한전법 개정안이 어제 본회의에 상정되었지만은 부결됐습니다. 100여 명이 넘는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표 또는 기권표를 던지는 바람에 거래됐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서 반대 토론에 나섰던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전도사를 자처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은 해당 상임위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때 반대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시켜서 다시 탈원전 정책으로 회귀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원전의 적절한 활용 없이는 탄소중립 2050은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상식인데 민주당은 왜 이렇게 나라 정책마다 청개구리 정책을 주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우리나라 원전 산업을 한순간에 박살내고 탄소중립 정책에도 역행하는 탈원전 정책의 폐해를 뻔히 보고도 다시 탈원전을 주장하는 이유 자체를 모르겠습니다. 한전 적자로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다음 달 정기국회 이후에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라도 조속히 한전법을 다시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